이제 실습을 해볼 텐데요. 네. 아까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들 강의 자료에서 정리한 것들 그것들을 여러 가지 예제로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고요? 요거. 네. 요걸 가지고 이제 같이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실습 파일은 제가 올려드렸을 거고요.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실습 파일 보시면 평균 분산 계수값 추정이랑 똑같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평균 쪽 보시면 가설 검정에 대한 예제 1번부터 한번 보시죠. 표본 자료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단측 검정을 실시를 한다. 이렇게 밑에 적혀 있습니다. 표본 통계량을 우선 계산을 해야 되는데 통계량을 계산해 놓고 이제 가설 확인하고 진행을 하셔도 괜찮겠고, 가설 확인하고 이제 통계량 구하는 게 원래는 원칙상으로는 맞겠죠. 단측 검정에 지금 가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집단의 키의 평균은 170 이하이다. 모집단의 키의 평균은 170보다 크다. 어느 쪽에 등호가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연소 확률 분포에서 특정 값에 이꼴이 있다 없다는 확률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든 붙여서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듯이 이렇게 되면은 170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관측된 값이 나타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표본의 표준 편차를 이용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 보시면 요만큼을 데이터 1이라고 이미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따로 추가로 할 필요는 없고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표본의 크기, 표본의 평균, 표본의 분산 혹은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는데요. 다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의 크기는 카운트 함수죠. 네, 카운트 데이터 1 쓰시면 되겠습니다. 표본의 평균은 에버리지고요. 역시 데이터 1. 표본의 분산은 베리언스의 S 데이터 1이고요. 표본의 표준 편차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S가 되죠. 역시 데이터 1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값들을 다 구했고요. 이제 요것만 가지고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만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죠. 단측 검정을 할 거고요. 유의 수준 여기 알파죠. 알파. 유의 수준 알파를 지금 0.055%로 지금 잡았습니다. 유의 수준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준을 정하시면 돼요. 보통 1%, 5%. 아주 널널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를 잡을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는 잘 안 하고요. 보통 5%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가설 기준이 지금 170이고요. 이 170을 기준으로 관측된 표본 평균이 어느 정도의 t값을 갖는지를 표준화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12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173.5를 170으로 빼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해야 되니까 아래쪽에 괄호를 해놓고 시그마 S죠. 표본 표준 편차 SQRT 루트 2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모 분자가 있을 때는 분모 전체 분자 전체에 미리 괄호를 해주시는 게 계산 오류를 안 일으키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2.12가 나오고요. 이 t값이 어느 정도의 확률을 갖는다는 거냐? 2.12보다 커지는 것이 지금 값의 범위 자체가 113.55니까 평균보다 지금 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 모집단의 키의 평균은 170보다 크다라는 대립가설 쪽에 유리한 값입니다. 113.55가 그러니까 대립가설을 수립을 했겠죠. 그러니까 113.55보다 더 큰 값, 더 오른쪽에 있는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확률을 구한 다음에 1을 빼줘야 돼요. 지금 자유도는 데이터 개수 20 빼기 1 20 빼기 1로 이렇게 구했을 거고 확률은 t 디스트리뷰션 그냥 쓰면 되죠. t 디스트리뷰션으로 2.12를 쓰고 자유도 19
쓰고 누적을 true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0.9763인데 그러면 이 평균 173.5 혹은 그 이하일 확률이 97.6%란 뜻이니까 확률값으로는 우리가 구하는 p-밸류로는 1에서 요 값을 뺀가 0.0237이 되겠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이 값은 지금 알파 유의 수준 0.05보다 작은 값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H0를 기각하고 H1을 채택하는 거죠. 따라서 모집단의 키 평균이 17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까지 결과를 내야 돼요. 주장을 끝맺음을 하는 것이 가설 검정의 완료입니다. 자, 이걸 양측 검정으로 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양측 검정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가운데에서 멀어지는 것이 보통 대립가설로 설정이 되거든요. 여기서도 보시면 모집단의 키의 평균은 171이다. 모집단의 키의 평균은 171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171에서 양쪽으로 멀어지는 것으로 봐야 되니까 지금 현재 173이라는 요 표본 평균이 존재하는 값 그리고 그 너머 그것보다 더 멀어지는 모든 확률들을 구한 다음에 그걸 2배를 해줘야 됩니다. 반대로 작아지는 쪽으로도 그만큼 낮은 확률의 사건이 일어난다면 역시 대립가설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확률이 발생을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유의 수준은 똑같이 알파를 0.05로 뒀는데요. 가설 기준은 171로 지금 바뀌었으니까 t값 계산이 조금 달라집니다. 아까는 170이었을 때 2.12였는데 171이 됐으니까 식은 똑같고요. 여기 2.12 구한 것과 식은 똑같습니다. 구했더니 1.52가 됐습니다. 자유도도 여전히 데이터 보시면 C26이 이거거든요. 20 빼기 1로 19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확률값을 구하면 이게 한쪽 확률이에요. 단측 확률. 단측 확률로 우선 구하면 T 디스트리뷰션 요 1.52라는 값을 줬고요. 자유도 19 누적을 할 거다 라고 하시면 0.9279 그러면 1 빼기 0.9279 하면 요건 단측이에요. 그럼 양측 p-밸류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값을 2배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양측 p-밸류가 돼요. 이렇게 한 단계를 더 하면 좀 귀찮더라도 여러분이 좀 더 명확하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보시면 이 값은 알파보다 커요. 따라서 H0를 기각할 수 없습니다. 모집단의 키 평균은 그냥 171일 것 같아요. 171이 평균이 맞는데 샘플을 뽑았는데 약간 크게 나온 그런 정도다. 약간 다르게 171에서 약간 다르게 나타난 그런 정도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가설 검정 두 번째를 보시면 이제 데이터가 2개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2개가 있는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 태블릿의 그 필기 자료를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2개일 때 그 뭐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모르는 경우에서 사실 아는 경우는 거의 안 쓰고요. 데이터가 2개인데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다 아는 경우는 거의 안 씁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경우는 이 두 집단에 대해서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모르기 때문에 샘플 표준편차 2개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샘플 표준편차 2개를 사용을 함에 있어서 과연 샘플의 표준편차는 당연히 조금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두 모집단의 표준편차가 같을 거냐 다를 거냐를 가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엑셀 마이너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돼요. 여기 보시면 two sample assuming equal variances 라고 해서 두 집단의 variance 분산이 equal 같다. 그러니까 등분산임을 가정한 경우에 two sample 두 개의 표본의 t-t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 넣어서 그냥 하면 돼요.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데이터가 다 보여야 돼서 여기 부가 기능에 보시면 저는 이미 설치가 됐고요. 네, 여러분 혹시 설치 안 되셨으면 여기 설치하기 누르셔서 엑셀 마이너를 선택해 주세요.
엑셀 마이너 어널리시스 툴 팩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쭉 내리다 보면 t-테스트가 있어요. t-테스트가 두 개가 있는데 세 개가 있죠. 총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페어드, 요건 나중에 나오는 쌍대 비교고요. 두 번째는 to sample assuming equal variance, 이게 우리가 지금 할 거고요. 등분산. 밑에 보면 to sample assuming unequal variances, 이분산, 서로 다른 분산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되는 건 등분산이니까요. 등분산부터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등분산 선택해 보시면 이렇게 좀 다시 스크롤로 내려보시면 variable 1 range, variable 2 range, 이거 기술 통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입력하는지는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값을 입력할 때 어떻게 하죠? 네. 여기 왼쪽에서 표본 A부터 제목 행부터 다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쭉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손을 다 떼도 됩니다. 손을 다 뗐다가 variable 1 range에 좌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표본 B 역시 제목 행까지 다 선택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다 선택을 하시고 variable 2 range에 좌클릭을 해주시면 들어갑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런 다음에 hypothesized mean difference라 그래서 가설 검정에서 두 모집단의 가설 차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그냥 mu A가 mu B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볼 거냐, 그러니까 두 모집단이 그냥 어느 쪽이 크냐만 물어볼 거야. 단순히 크다가 아니고 mu A가 mu B의 플러스 3한 것보다도 더 크냐,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더 심하다고 물어볼 거냐를 이제 따지는 거예요. 보통은 그냥 어느 쪽이 더 크냐 작으냐니까 차이를 뺐을 때는 mu A가 mu B보다 더 크냐 하면 이쪽을 넘기면 그냥 mu A 빼기 mu B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삼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데이터를 넣을 때 첫 행에 이 표본 A, 표본 B라는 숫자가 아닌 글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첫 행은 레이블, 제목이 들어간다라는 걸 알려주시고요. 유의 수준 알파를 0.05로 설정을 한다는 게 여기 있는데 이게 굳이 필요가 없어요. 이 결과를 보시면 합니다. 아웃플레인지는 아무데나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한 칸만 선택을 해주시면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다 붙으니까요. 알아서 다 출력을 해주니까요. 다만 어떤 값이 있는 경우에 이걸 덮었으면 컨트롤 Z로 다시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조심해 주세요. 저는 뭐 여러 번 썼으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OK를 데이터 범위가 왜 이렇게 여러 개가 찍혀 있지? 네, 이렇게. 네, 하나를 찍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OK를 누르면 네,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이게 결과가 나온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걸 이렇게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해서 OK를 누르면 네,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네, 보이시나요? 네, 색칠은 제가 이제 일부러 한 거라서 색칠을 다시 한번 해가면서 보죠. 표본 A와 표본 B에 대해서 각각 평균도 구했고요. 베리언스도 구했고 데이터 개수, observation이 데이터 개수입니다. 그 다음에 뭐 풀드 베리언스 뭐 이런 건 모르셔도 되고요. 가설 차이를 우선 0으로, 평균 가설 차이를 그냥 0으로 잡았다는 뜻이고요. 자유도는 얘가 알아서 계산해 준 겁니다. 합성 자유도를 33으로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합성 자유도에 따라서 t 값이 1.7, 자유도 33에 대해서 t 값이 1.7 정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우리가 가설을 원테일로 할 거냐 투테일로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설을 어떻게 세울 거냐의 문제인데, 가설을 원테일로 한다면 지금 딱 봐도 평균이 A가 더 크니까 만약에 내가 가설을 H0를 mu A가 오히려 mu B보다 작다 이렇게 하고 H1을 mu A가 뭐 같거나 크다인데 뭐 우선 이렇게 생각하세요. mu B보다 크다 이렇게 단축으로 한다 그랬을 때는 요 P 밸류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설을 단축으로 세우셨다면 요 P 값을 보시면 됩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잘 모르시겠으면 퍼센트를 과감하게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설정한 알파를 따로 뭐 설정을 여기서 해주시는 거랑 상관없이 요 값을 보시면 돼요. 알파를 설정한 것을 보시고 알파에 따라서 알파보다 작으니까 이건 대립가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이건 양측이에요. 양측. 뭐 고민할 것 없이 수식을 복사를 해볼까요? 서식을 복사를 해서 이쪽으로 붙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귀무가설이 어떻게 된 거냐면 mu A와
UB가 같다. 대립가설은 UA와 UB가 서로 같지 않다. 다르다를 뭐 이렇게 부등 이렇게 표시가 이제 엑셀에서 잘 안 되니까 그냥 보통 이렇게 컴퓨터 코딩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네. 같거나 크다가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뭐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십시오. 답안지에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원테일 단측 검증에 항상 2배가 돼요. 계산할 뭐 어렵지 않죠. 뭐 요거를 요 값을 요걸로 나눠 보시면 네, 딱 2배 200%가 나옵니다. 그래서 2배를 하면 9.72%니까 만약에 똑같이 5%를 유의수준 알파로 삼았다라고 한다라면 알파보다 크니까 이거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귀무가설을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나는 두 모집단의 분산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를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한다라면 이 똑같은 작업을 다른 t-테스트를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t-테스트 to sample assuming unequal variance라는 그런 그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작업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다 집어넣고요. 표본 A 쭉 드래그 한 다음에 여기 집어넣고 표본 B 쭉 드래그 한 다음에 여기 집어넣고요. 그런 다음에 뭐 가설차 0이고요. 레이블 있고요. 그런 다음에 아웃플레인즈 아무데나 역시 한 칸만 잡아서 이쪽에다 클릭해 주시면 네, 항상 스프레드시트에서 먼저 값을 선택한 다음에 이쪽으로 해줘야 돼요. 이게 엑셀과 반대인 점입니다. 그런 다음에 OK를 눌러주시면 네, 결과가 나옵니다. To sample assuming unequal variance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한번 볼까요? 요 서식을 원테일 또 투테일 단측 양측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 가설은 똑같은 거죠. 보시면 여기서는 2분산으로 했더니 자유도도 좀 달라졌고요. 자유도가 24로 상당히 달라졌어요. t값도 당연히 달라졌고요. 그래서 이 p-밸류를 구한 것이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단측의 p-밸류도 5%가 넘고 양측은 당연히 넘고요. 이 경우도 당연히 이 값이 단측 p-밸류의 2배입니다. 뭐 그건 변하지 않는데 둘 다 알파를 5%로 정했을 때는 알파보다 큰 p-밸류가 나왔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간단하죠? 되게 간단해요. 요걸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보통 너무 간단해서 뭐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실험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 종류의 데이터라서 추정 때도 먼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모든 데이터가 두 표본이긴 한데 사실상 하나의 표본처럼, 왜냐하면 전과 후 혹은 이렇게 저렇게 한 것을 같은 대상에 대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다 쌍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걸 paired t-테스트, paired 데이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짝이 있는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이 짝이 있는 데이터에 대한 실험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그 우리과의 민병창 교수님 연구실에서 많이 하는 건데요. 뭐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뭐 아로마 향을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그 아로마 향을 아로마 테라피를 했을 때 그 이전 이후에 스트레스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측을 했다라고 치죠. 그 체험자, 실험자가 9명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전체 9개의 데이터가 완전히 별개의 집단에서 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건 좀 적절치 않아요. 왜냐면 이건 같은 사람이잖아요. 같은 사람입니다. 다 같은 사람의 데이터니까 얘들을 좀 더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분석을 해주는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paired to sample 분석법이에요. 사실은 이 분석법의 이론적 근거는 이 차이들 5-3, 1-0, 5-6 이 차이들을 만들어서 여기다 차이들을 기록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한 원 샘플의 가설 검정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추정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었는데 가설 검정에서는 이걸 따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메뉴가 따로 있으니까요. 따로 이렇게 빼서 뭐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런 예제를 풀듯이 할 필요가 없고 그냥 t-테스트 paired to sample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paired to sample 한번 볼게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paired to sample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전 이렇게 쭉 다 드래그해서 넣으시고 이후 쭉 다 드래그해서 역시 여기다 넣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뭘 한다고요? 네. 가설 차0 레이블 있고요. 5% 아웃플레인지 뭐 아무데나 여기쯤 해서 여기다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OK 누르면 네, 계산 끝났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네, 이 값이 상당히 지금 작게 나왔습니다. 뭐 단축으로는 0.69%, 양측으로는 1.37%, 둘 다 5% 유의 수준에서 뭐 아주 넉넉하게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전과 후를 따지는데 네,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스트레스 지수가 후에 더 낮아졌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아주 뭐 넉넉하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양측 검정인 경우에는 전이나 후나 스트레스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고, 이쪽은 전이나 후가 뭐 어느 게 더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로마 테라피가 스트레스를 증가시켰건 감소시켰건 변화는 있게 했다라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양측 가설 검정을 하든 단측 가설 검정을 하든 이 경우에는 둘 다 대립 가설을 우리가 채택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페어드 티 테스트를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되게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인데요. 다이어트 약을 복용을 했을 때 복용 전후에 몸무게가 바뀌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숫자가 왜 이렇게 소점이 지저분하냐 하면 이게 원래 미국 자료인데 그 파운드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킬로그램으로 이제 변환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습니다. 뭐 같이 한번 보시죠.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 오른쪽 이걸 뭐 거의 건들 필요 없고 요것만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여기 이렇게 넣어주시고, 복용 후도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래그해서 이쪽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웃플레인지도 하나 골라야 되겠죠. AA 컬럼으로 하나 골라주시죠. AA2로 해주시고 역시 OK를 눌러주시면 네, 여기 있는 양식을 복사해서 붙이면 P값이 어마어마하게 작게 나왔네요. 네, 다 0.01%보다도 작은가 봐요. 네, 0.00052%, 0.001%. 그러니까 역시 아주 넉넉하게, 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몸무게가 줄어들었다니까 대립가설 쪽이 뭐가 줄어들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오른쪽에 일렬을 삽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대립가설이 역시 다이어트 약을 복용한 후 몸무게가 줄어들었다라는 걸로 우리가 가설을 세울 테니까 그걸 고려를 한다라면 네, 단측 검정으로 하건 양측 검정으로 하건 몸무게가 줄어들었다 다이어트 약 복용 후, 혹은 양측 검정으로 다이어트 약 복용 후 몸무게가 줄어들었는지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변화하긴 했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대립가설로 다 채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뭐 실습이 좀 생각보다 좀 길었는데 한 15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네, 여러분들 이 실습 열심히 해보시고요. 네, 중간고사 범위가 아마 이제 가설 검정까지일 것 같아요. 중간고사를 볼지 아니면 뭐 그냥 늘 매주 하던 대로 그냥 퀴즈, 온라인 퀴즈 형태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의 중간고사 범위는 여기까지니까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까지, 조금 이따가 나머지 분산과 계수값에 대해서도 역시 이론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고 바로 이렇게 실습을 할 거니까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이번 강의 자료 내용이 끝나겠습니다. 좀 지겨우실 텐데 저도 힘들고요. 목도 아프고요. 차도 좀 마셔야 되겠네요. 잠시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죠.